일단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은 행운입니다. 그건 너무 어렵네요. 제가 납품한 업체가, 아니, 납품한 서점이 내가 지금 저처럼 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출판물이 뭐냐고 물어봐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하고.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립출판물과 상업출판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독립출판물계의 샛별이었던, 그리고 현 상업출판계에서 역시 샛별인 구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집자 K의 친구이자 글 쓰는 구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서점, 독립출판물 이런 거 되게 얘기는 많잖아요. 근데 독립출판은 뭐예요? 아, 독립출판은 그 음악으로 따지면 인디 음악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획사나 에이전시나 에이전시 같은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작가가 자신의 원고를 처음에 기획하는 거에서부터 제작까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말 그대로 독립적인. 네, 맞아요. 그 구달 작가님이 독립출판물을 꽤 여러 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선물도 받고 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뚝딱뚝딱 만드나. 근데 원래 이런 출판 편집과 관련된 일을 하셨었죠. 아, 네. 저는 출판사에서 한 7년, 8년 정도 일했고,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면서 독립출판물을 알게 돼가지고 독립출판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 만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는 제가 출판사 이제 들어갔던 데가 제 성향하고는 좀 안 맞는 출판사에 입사를 했었어요. 어떻게 일단 발을 넣고 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취업해야 되니까. 네. 그래갖고 그 40대 남성 독자를 타깃으로 한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만드는 회사로 들어가서 이제 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출판부로 옮겨서 이제 그 대학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책 만드는 일이 너무 재미가 없고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 수가 없는 약간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립출판물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럼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책을 내가 내 돈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글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쵸. 그냥 뭐 작가를 그러니까 저는 내가 쓰면 되지.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여러 출판물이 나왔는데 네. 첫 출판물이 이거죠. 맞아요. 야, 저도 이거 받았는데 이거 간단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은 행운입니다. 70부밖에 안 만들었는데 70부? 네. 제가 이제 독립출판물이 있다는 거를 서점을 다니면서 알았거든요. 뭐 유어마인드라든지 스토리지 북앤필름 같은 이제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서점에서 보는데 너무 제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제 이제 창작물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스토리지 북앤필름이라는 서점에서 그 4주 동안 사진집 만들기 수업이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 책을 만드는 것부터 4주 동안 만드는 것부터 이제 유통까지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이어가지고 그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독립출판물 이제 구조도 익히고 그 결과물로 완성했던 게 이 책입니다. 사진집인데 사실 제가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집을 내고 싶어서 그 수업을 들은 건 아니고 독립출판물 유통이 알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1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은 당시 LG폰으로 찍은 네, 되게 사진으로. 정겨운 느낌의 사진들이 많죠. 네, 그렇게 만들었던 책이에요. 이거 되게 얇네요. 네네. 아주 짤막한 러시아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블라디보스토크 하라쇼라는 책인데 이거를 4주 수업 듣고 만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4주 안에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볼륨감을 있게 한다던가 기획이 정교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 원고랑 사진을 배치해서 이렇게 출력해서 유통까지를 다 배운 거고. 네, 맞아요. 이때 그럼 처음으로 구달이라는 필명을 지으신 거예요? 맞아요. 이거 이제 처음에 찍을 때 본명으로는 좀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필명을 지었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왜 구달인지. 아, 혹시 그 구달 화장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검색하면 그런 거 나오지 않아? 제가 진짜 이름을 너무 잘못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달은 제인 구달의 구달에서 따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인 구달의 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필명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민할 때 제가 그날 좀 마침 사파리 룩으로 입고 있었거든요. 바로 유인원을 관찰해도 될 것 같은 되게 제인 구달처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인 구달 할까? 그래서 그냥 되게 생각 없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달의 출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었고 두 번째 게 뭐였죠? 두 번째 게 요거 고독한 외식가요.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그림도 다 그린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외식 일지 같은 거죠. 이거 다 맞아요. 그림도 그리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색연필로 칠하고 그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다 나왔나요? 아, 그 책은 제가 이때 회사 생활을 하기 되게 싫어갖고 이것저것 배우던 때인데 그래서 이제 독립출판물 뭐 만드는 법도 배웠고 여행 드로잉 수업이 있어가지고 당시 북바이북에서 하던 그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2달 정도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들었던 분들 중에 기왕 뭐 단 2달이지만 배웠는데 한번 독립출판물로 좀 그린 기록을 남겨보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각자 그림을 그리고 책을 한 권씩 만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사실 여행 드로잉도 꼭 여행 기록을 남겨서 들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싶어서 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이런 식의 글이나 콘텐츠를 좀 만들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서 제가 혼자 먹었던 16끼니를 그리고 그걸 이제 책으로 엮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최근에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전이죠? 한 4년? 네, 2014년에 제가 처음 책을 냈으니까 한 5년 5년 전이구나. 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독립출판물이 훨씬 더 커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뭐 다루는 서점이나 커리큘럼도 좀 더 많아졌죠? 맞아요. 좀 되게 세분화돼가지고 원고나 컨텐츠를 만드는 수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을 다루는 수업이 따로 있고 유통이나 제작을 따로 배우는 수업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구달 작가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독립출판물 시장이 어떤 그 파이가 커지고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좀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독립출판물이라는 게 되게 적은 자본으로 발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출판을 선택한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은데 이후에도 구달 작가님은 뭐 이런 분홍색 책과 일개미 자서전 그리고 한 달의 길이라는 녹색 책이 나왔네요. 네. 이것도 둘 다 독립출판물. 네, 맞아요. 근데 일개미 자서전하고 한 달의 길이는 좀 특별한 데가 있는 게 이 책을 이제 본 다른 편집자께서 그러니까 일반 단행본으로 이 책을 내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어요. 아, 맞아. 이 책이 이렇게 분홍색 책이었는데 분홍색 책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뒤에 바코드가 찍혀 있는 여러분이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책이에요. 지금도 구매가 가능하고 이 버전은 그럼 이제 구매가 불가능한가요? 네, 절판돼가지고 더 이상은 구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럼 독립출판물은 되게 몇 부 정도 제작을 해요? 독립출판이 말 그대로 그 제작자가 원하는 대로 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작 부수도 스스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작자의 간 사이즈에 내 간. 네, 맞추는 것 같기도 한 게 저는 되게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50부, 100부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저는 이제 제작 부수가 좀 작은 편이었죠. 그러면은 독립출판물에도 일반 단행본처럼 중세, 3세 이런 게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중세를 여러 번 찍었어요. 왜냐면 워낙 제가 조금 찍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0부에서 600부 정도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한 권당 5, 600부가 판매가 되는데 초판을 그렇게 작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간작다.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이게 계속 찍을 때마다 돈이 드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한도치만큼 맞아요. 넉넉하게 안 찍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제가 제 책이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아갖고 그냥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만들 때는 좀 그랬는데 요즘은 좀
시장이 커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독립 서점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각 서점에 입고하는 그 최소 부수가 제가 처음에 할 때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통처가 늘었군요. 그래서 요즘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규모가 클 거예요. 그리고 독립 출판물로 베스트셀러인 책들은 뭐 5, 600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이 팔리는 책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커졌네. 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출판사에서 만드는 책들도 보통 초판이 요즘 2,000부가 맞아요. 아주 평균적인 부수인데 독립출판물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네요. 네, 2,000부, 4,000, 3,000부씩 파는 작가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일반 단행본도 중세를 못 찍는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제 2,000부에서 멈추는 거기 때문에 대단하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일개미 자서전은 독립출판물에서 이렇게 일반 단행본으로도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방금도 혼용을 해서 말을 했지만 독립출판물과 상업출판물, 뭐 독립출판물과 일반 단행본 이런 식으로 조금 용어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독립출판물 씬에서도 상업출판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립출판물, 상업출판물. 예, 그렇게 구분을 하고는 있는데 그 정확하다고는 저도 생각은 안 해요. 그쵸. 근데 아직 이 시장이 좀 정립이 되어가는 중이라서 약간 이렇게 분야가 좀 달라 보이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독립출판물로 시작해서 일반 단행본으로 나오는 책들도 요즘은 많나요? 많죠. 대표적으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같은 그쵸. 경우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상업출판으로 다시 나오고 나서도 되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등단을 했다거나 이미 책을 내본 경험이 있는 저자가 아니어도 요즘은 독립출판물로 내 글을 일단 한번 시장에 내놓고 맞아요. 이제 거기서 발견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게 좀 저는 상업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작가 풀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요 한 달의 길이도 네.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그 단행본도 분홍색 시계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디자인이음이라는 출판사에서 그 독립출판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독립출판물 중에 선별을 해서 그걸 이제 문고판으로 만든 시리즈가 있거든요. 조금 더 독립출판 시장을 벗어나서 더 많은 분들한테 좀 읽힐 수 있게 하는 의도로 만든 것 같아요. 그 시리즈에 포함이 돼서 문고본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작고 귀여운 책으로.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만든 책은 사실 이거 단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제가 이거 코팅도 안 하고 진짜 그냥 뭐 진짜 그러니까 저사양으로 만든 책이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만들어주신 책은 디자이너분이 작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표지 종이 같은 것도 제가 쓴 것보다 훨씬 좋은데 가격이 똑같거든요. 근데도 이 책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은근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독립출판의 또 매력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의 개성이 많이 드러나고 또 되게 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게 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업출판으로 넘어가면은 그 일반 단행본이라는 어떤 틀이 딱 잡히면서 그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이너도 생기고 그쵸. 편집자, 마케터가 생기면서 온전히 내 거만은 아닌 책으로 나오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팬이 된 입장에서는 구달 작가님의 원본이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이것도 지금은 구할 수가 없나요? 네, 제가 다 절판을 시켜가지고 저는 한 5, 600부 팔리면 좀 무서워요. 왜 이렇게까지 많이 이제 읽어주시다니 충분하지 않나. 더는 안 읽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독립출판은 말 그대로 내 개성은 다 살리지만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관리까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관리, 유통, 뭐 입고 등등을 맞아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입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입고할 때 요즘은 되게 독립출판물 종수도 워낙 늘어나서 입고 문의가 좀 많아져서 각 독립 서점들마다 그 신청 양식 같은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도서 소개서 한 페이지짜리에다가 간략한 책 소개, 목차, 뭐 제 저자 소개 같은 걸 적어갖고 내지 샘플을 찍어갖고 입고를 원하는 독립 서점들의 메일을 보냈죠.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 발로 뛰는 거네요. 유통까지 해야 되니까 입고 무늬까지 다 작가가 해야 되고 예, 음. 이제 책을 납품하는 것도 작가가 해야 되는 거죠. 직접 찾아간 적도 있어요, 들고? 서울 거는 다 제가 거의 다 직접 찾아갔어요. 예. 되게 많이 까여요. 아, 진짜? 네. 깔 때 뭐라고 네. 해요? 거절 메일이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뭐 서가의 한계로 인해서 뭐 받기 어렵겠다는 메일이 올 때도 있고 아예 답이 없을 때도 아, 진짜? 있어요. 네. 독립출판물 일개미 자서전하고 네. 이렇게 지금 판매도 역시 절찬리에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일개미 자서전. 네. 이게 보면은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 오리지널 본하고 의 차별성을 또 둔 거네. 그쵸. 분량도 많이 늘리고 좀 새로 작업을 많이 했고 왜냐면은 독립출판물하고 상업출판물하고 어쨌든 그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죠. 제가 좀 제일 좋았던 거는 독립출판물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제가 다 판단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이제 5,000원을 주고 팔았었는데 내 컨텐츠가 5,000원 정도면 사람들이 읽을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만들었었는데 그 상업출판물은 그 판단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출판사의 편집자 분이 해주셨고 그다음 그 출판사 전체가 동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 원고가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세상에 다시 내놓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신 거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편집자, 디자이너, 그다음에 사파도 들어갔는데 사파 그려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다 제 원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게 또 되게 새삼 너무 고맙고 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독립출판물로 내면 좋겠다는 그런 컨텐츠 제 아이디어 리스트가 있거든요. 리스트까지 있어. 몇 개나 있어. 그게 누가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해야 되긴 하는데 네, 그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약된 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출판물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어쨌건 맞아요. 거기에 계속 발을 담그고 계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분량도 자유롭고 주제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작업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죠. 독립출판물 성지 3곳. 독립출판물 거래소 중에 3곳 고르는 게 어려우면 그건 너무 어렵네요. 제가 납품한 납품한 서점이 내가 지금 물어보고 적지 않아가지고 근데 묻고 나서 야 여기 바로 떠오르는 데가 있는데 특히 독립 서점이 되게 작아가지고 들어가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좀 너무 작은 공간에서 그 서점 주인분이 계신데 이걸 막 보면 사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독립출판물을 접하실 때 좀 요즘에 독립출판 페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북페어에 가셔서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언리미티드 에디션 같은데. 네, 맞아요. 대표적인 게 언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요즘에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 얼마 전에 3월 달에는 세운상가에서 그 독립출판 북페어를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그런 부스에 그렇게 독립출판 북페어를 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들이 직접 나와서 자신이 만든 책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자분하고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책을 조금 더 자유롭게 아무래도 볼 수도 있고 해서 좋을 것 같아요. 독립출판물을 지금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막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면 좋을 게 뭘까요? 저처럼 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는 걸 되게 권하는 게 왜냐면 독립출판물을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창작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보통은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글도 써보고 싶고 아니면 그린 걸 책으로 엮어보고 싶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직장인한테는 시간이 맞아. 여가 시간이 진짜 조금이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독립출판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해보기에는 너무 과정이 더디고 금방 포기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료를
수업료에 합당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라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구달 작가님의 여러 출판 이력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독립 출판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고 얘기도 나눴어요. 근데 이제 구달 작가님 모신 거는 이 이후에 상업 출판을 내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과정이 좀 독특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2부에 만나기로 하고 2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갑시다. 갑시다. 네, 넘어갔습니다. 바로 넘어가지네.